시장의 상승을 이끌 글로벌 거시경제의 핵심 키워드 금리 인하, 이에 대한 흐름과 더불어 리플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 그 핵심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부터 살펴볼 건데,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솔로몬 CEO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나는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관장하는 연방준비제도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거든요. 가장 큰 대원칙은 연 2%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고용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데, 지금처럼 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일 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고용이 불안정해져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어야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는 국가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침체 조짐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선제적 차원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 인하는 부담이 큰 형국이에요. 이에 따라 솔로몬 CEO 역시도 아직 금리를 내릴 만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며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기업 CEO들과 얘기해보면 모두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거든요. 미국의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생활 전반에서 물가가 비싸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덜 소비하는 쪽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는 물가 상승률 둔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만, 이 수준에서 머문다면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지기 어려워요. 다만 솔로몬 CEO는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부진한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솔로몬 CEO의 견해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올해 7월, 9월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내놓은 바 있고,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올해 몇 차례의 금리 인하를 하느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제공하는 패드워치 서비스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 투자자들은 23일 현재 연준이 9월과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역시 금리 인하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 5월 초 6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를 나타내는 거시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했었기에, 이렇게 금리와 관련된 글로벌 거시 경제는 항상 시시각각 체크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암호화폐 대부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 FIT21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으로,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주로 SEC가 맡고 있는데, FIT21은 이 역할을 대부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는데,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들고 투자 계약 감독에 관한 수십 년간의 선례를 훼손한다며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또한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FIT21 법안을 이용해 자신의 프로젝트와 코인들을 타의 중앙화 상품으로 포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자신들이 출시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반면, 이들은 암호화폐를 금융 소비자에게 판매해 놓고도 타의 중앙화를 빙자해 책임을 휘발시킬 것이라는 얘기예요. 더불어 그는 대부분의 규제 기관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결국 잠재적으로 대다수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데 이어, 이런 흐름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SEC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펼쳐왔고, 지난해에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업적을 강조해 정부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도
했기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는 FIT21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위기인데 제미니,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SEC에게 증권법 위반으로 웰스 노티스를 받아본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주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어요. 이에 따라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압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그동안 SEC의 강력한 규제 위협에 노출됐었던 알트코인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미 의회에서 법안까지 나오며 SEC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꽤 많은 동의를 얻고 있기에 SEC는 모두의 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다음 법안이나 또는 올해 있을 미 대선과 함께 SEC가 갈아엎어질 가능성은 아주 다분하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리플과의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리플과의 소송이 항소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SEC가 주도권을 잃는 새로운 법안이나 미 대선에 의해 행정부가 교체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SEC가 중간에 항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SEC가 휘두르는 권력에 대해 암호화폐의 규제라는 테두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미 의회나 각 주체들 역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이 리플은 물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기분 좋게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의 생태계의 중요한 핵심 이벤트였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리플 측이 곧 출시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에코로 RLUSD라고 하는 이름의 상표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신청서는 지난 5월 7일 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주스티아에 제출되었는데 리플의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초에 암시되었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죠. 2024년 4월 리플은 향후 몇 년 동안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 평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부문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중심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에 그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출시와 자세한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고 이를 결제 플랫폼과 통합하는 주요 동기는 국경 간 거래를 위한 리플 페이먼트 솔루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미국 기반 고객이 XRP를 사용하는 대신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국제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플의 ODL, 이제는 리플의 페이먼트로 이름이 바뀐 송금 서비스를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통합을 통해 리플의 새로운 금융 상품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 의회의 SEC 주기기 그리고 넓혀져가는 리플의 생태계를 바라보며 여전히 리플 XRP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